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 세계에 수백, 수천 개의 지점을 둔 거대 기업들의 네트워크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똑똑하게 작동하는 숨은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상황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사 하나, 지사 하나. 딱 두 곳만 연결하면 된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하죠. 두 건물 사이에 다리 하나 놓는 것처럼 그냥 전용선 하나만 딱 연결해주면 끝이니까요.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사가 두 개가 아니라 200개가 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를 200개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확장성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요, GRE 터널이라는 가상의 전용선을 쓰는 거였는데 이건 마치 200개 지점마다 일일이 전화선을 수동으로 연결하는 거랑 똑같아요. 본사에 있는 라우터는 200개의 연결을 전부 다 기억해야 하고 설정 코드는 수천 줄이 그냥 넘어갑니다. 지정 하나만 추가돼도 이걸 다 손봐야 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똑똑한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잡성의 악몽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 바로 DMVPN, 다이내믹 멀티 포인트 VPN인데요. 이 다이내믹이라는 단어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녀석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무기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화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DMVPN의 마법은요, 사실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 바로 MMGRE입니다. 멀티포인트라는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이건 마치 200개의 전화선을 하나하나 만드는 대신에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엄청 큰 단체 채팅방 하나를 딱 여는 거랑 같아요. 덕분에 본사 라우터는 딱 하나의 연결 창구만 열어두면 됩니다. 200개가 1개로 줄어드는 마법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병기는 NIHRP. 이걸 한마디로 하면 똑똑한 주소록이에요. MGLI가 단체 채팅방이었다면 NIHRP는 그 채팅방의 참가자 명단인 셈이죠. 각 지점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A지점이고요. 제 진짜 인터넷 주소는 이겁니다. 하고 본사 서버에 자동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사는 이 주소록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점들이 서로를 찾을 때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안내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DMVPN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포켓몬이 진화하듯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더 똑똑해졌거든요. 그 세 단계의 진화 과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진화의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모든 길이 중앙으로만 통하는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모두가 직접 연결되지만 좀 부담스러운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최종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첫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는요, 중앙 우체국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하긴 한데 솔직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지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서초 지점으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도 모든 데이터는 무조건 서울 본사를 한번 찍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방식인 거죠. 당연히 중앙 허브에 모든 부담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단계에 와서는 드디어 지점끼리 직접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발전이죠. 하지만 완전한 주소록이라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옆 지점에 직접 가려면 대한민국 모든 집 주소가 빼곡히 적힌 엄청나게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지점에 있는 라우터가 수천 개나 되는 다른 지점들의 모든 경로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메모리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진화 형태인 3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1단계의 그 단순함과 2단계의 직접 통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버린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죠.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3단계가 얼마나 우아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A지점이 B지점이랑 처음 통신할 때는요, 일단 1단계처럼 허브를 거쳐요. 근데 이때
허브가 정말 똑똑한 내비게이션처럼 행동합니다. 데이터를 B한테 전달해주면서 동시에 A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야, 다음부터 B한테 갈 땐 이쪽 지름길로 가면 훨씬 빨라. 하고 NHRP 리다이렉트라는 메시지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A는 아하 하고 B로 가는 지름길 주소를 학습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허브를 거치지 않고 B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터널을 스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브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지점들이 스스로 똑똑해지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3단지의 천재성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2단계처럼 지점끼리 직접 통신을 하면서도 지점에 있는 라우터는 1단계처럼 잘 모르겠으면 일단 허브로 보내 라는 아주 단순한 정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무겁고 두꺼운 전체 주소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수천 개, 수만 개의 지점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확장성의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딱 정리되실 겁니다. 1단계는 단순했지만 좀 답답했죠. 2단계는 직접 통신은 됐지만 지점 라우터가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3단계를 보세요. 스포크 라우팅, 그러니까 지점의 부담은 1단계처럼 아주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최적화 수준은 가장 높은 정말 완벽한 균형을 찾아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들의 디지털 생활과 수많은 기업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엔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숫자 하나면 충분해요. 200, 그리고 1. 200은 예전에 본사에서 일일이 관리해야 했던 터널의 개수고요. 1은 DMVPN을 썼을 때 필요한 인터페이스의 개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단순화 덕분에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지점이 200개가 되든 2000개가 되든 더 이상 밤을 새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DMVPN은 대규모 조직에게 4가지 아주 핵심적인 선물을 준 셈입니다. 첫째, 수천 개 지점도 문제없는 엄청난 확장성. 둘째, 관리가 너무나 편해지는 단순함. 셋째, 필요할 때만 지름길을 딱딱 만들어내는 똑똑한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망을 쓰지만 데이터는 철통같이 지켜주는 강력한 보안까지요. 이 기술의 위대함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를 한 땀 한 땀 입력하던 그 고된 수작업을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알아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능적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 이건 정말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혁신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고 모든 것이 분산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지능의 다음 단계, 이른바 4단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